50억 자산가 시어머니의 소름 돋는 이중생활. 너같이 해픈 년이 우리 아들 인생 망쳤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제 억울한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고 제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36. 누군가에게는 가장 인생의 꽃이 피어날 나이였겠지만 저에게 지난 8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심에 속을 허우적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영혼을 가루로 만들었던 그 끔찍한 시집살이 뒤에 숨겨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추악하고도 거대한 진실을 여러분 앞에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제 남편 민석이는 이른바 개천에서 난 용의 표본 같은 남자였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끼니를 걱정하며 자랐지만 독하게 공부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과장 자리까지 오른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었죠. 그런 그가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가 가진 배경보다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효심에 반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엄마 평생 나 하나 보고 사신 분이야. 성격이 좀 거칠고 유별나도 내가 딱 한 번만 눈 감고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남편의 그 간절한 부탁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지옥의 초대장이 될 줄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민석이는 제 손을 잡고 수진아, 우리 엄마가 내가 착해서 좋아하셨어. 함께 행복하게 살자라고 속삭였고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만큼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곧 악몽의 서곡이었어요. 결혼 전 민석이는 제게 엄마가 가난하지만 마음이 따뜻하셔. 내가 도와주면 좋을 거야 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 이미 시어머니의 연기가 시작됐다는 걸 알았더라면 결혼 첫날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횡포는 제 상식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경기도 외곽의 낡고 곰팡이 핀 15평 빌라에 사셨는데 그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코를 찌르는 악취의 구역질이 났습니다. 10년 넘게 빤 적 없는 듯한 낡은 이불, 구석구석 핀 검은 곰팡이,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버린 시든 배추 겉잎을 주워다 국을 끓여 드시는 시어머니의 모습. 그건 검소함이 아니라 광기 어린 고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 됐으니 규칙 지켜라라고 선언하시며 집안 규칙을 하나하나 적은 노트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노트에는 상상도 못할 세부 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노트에는 소름 돋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는 언제든 남이 될 수 있는 적이다. 재산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녀는 내 아들을 조종하려 들 것이고 내 피 같은 돈은 사치로 녹아날 것이다. 내가 거지처럼 살아야 전연이 긴장하고 전연 집안의 노후 자금까지 우리 아들의 성벽을 쌓는 벽돌로 가져올 수 있다. 그때는 그 문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모든 게 밝혀졌을 때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실제로 50억 원 규모의 자산가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3채, 상가 빌딩 2동, 주식과 예금까지.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걸 숨긴 채 가난 연기를 하며 저를 학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절약 강박은 병적이었습니다. 화장실 볼일을 본 후 휴지는 딱 3칸만 쓰게 했고 제가 4칸을 쓰는 날에는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년아, 이 종이 한 장이 다 돈인 줄 몰라. 내 친정에서는 화장지를 길바닥에 뿌리고 살았냐.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 코를 풀기 위해 휴지를 더 썼다가
시어머니가 화장실 쓰레기통을 뒤집어 휴지 장수를 세며 내년 코에서 나오는 콧물이 금값이냐 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날 저는 변기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했어요. 세수는 대야에 물을 받아온 가족이 돌아가며 쓰게 했습니다. 남편이 씻은 물에 제가 씻고 그 물로 다시 걸레를 빨아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죠. 한여름 폭염경보가 내려도 선풍기 한 번 틀지 못하게 했으며 밤에는 전등 하나 켜는 것조차 아까워 어둠 속에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몰래 에어컨을 틀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귀신같이 전기 계량기를 확인하고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년아, 이 전기가 다 내 아들 피야. 감히 내 아들 피를 빨아먹으려 들어. 그 고통은 물리적이었을 뿐 아니라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여름밤 땀에 젖어 잠 못 이룰 때 저는 이게 결혼인가? 지옥인가? 라고 스스로 물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 창문에 신문지를 붙이고 제가 추워서 담요를 더 덮으려 하면 내년이 춥다고. 내 아들은 어린 시절 추위에 떨며 공부했어. 내가 그 고통을 알아야 해. 라고 소리치며 담요를 뺏어갔습니다. 그 추위는 뼈를 파고들었고 저는 감기로 고열에 시달렸지만 병원비를 아끼려 약도 사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제 직장 월급은 물론이고 친정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몰래 쥐어주신 비상금까지 시어머니는 가문을 세우는 성스러운 자금이라며 뻔뻔하게 갈취해 갔습니다. 제게 허락된 건 시장 통닭 한 마리 사 먹을 자유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었는데 영수증을 발견한 시어머니는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들 돈 아까운 줄 모르는 년.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 알 하나하나가 다 내 아들 피눈물인 줄 알아라. 그날 저는 뺨이 부은 채로 출근해야 했고 회사 동료들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을 때 넘어졌어요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수치심은 아직도 제 가슴을 파고듭니다. 또 다른 날 시어머니는 제가 산 새 옷을 보고 내 돈으로 산 거? 친정에서 받아온 거지. 그 돈도 내 아들 거야. 라고 외치며 가위로 옷을 잘라버렸습니다. 제 눈앞에서 조각난 옷 조각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화장품까지 감시했습니다. 립스틱 하나 새로 사면 내년 얼굴에 돈 바르는 꼴 봐라. 내 아들 돈으로 미인 대회 나가려는 거냐? 라고 비아냥거리며 화장품을 빼서 자신의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서랍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시어머니가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서랍을 열어보려다 들켜 시어머니가 제 손등을 자루로 때려 피멍이 들었습니다. 내년 손버릇 나쁜 거 봐라. 도둑년. 그 고통은 며칠 동안 지속됐고 저는 장갑을 끼고 출근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횡포는 정신적 고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출산을 강요하며 아들 낳지 못하면 며느리 자격 없어라고 압박했습니다. 제가 임신 초기 유산을 겪자 시어머니는 내년 복이 없어서 내 손자를 죽인 거야 라고 저주하며 제 배를 때렸습니다. 그 통증은 신체적이었을 뿐 아니라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제 친정 가족을 비하하며 내 친정은 거지 집안이야. 우리 아들 덕에 먹고 사는 주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방문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더러운 집을 치우지 않고 보시다시피 우리 집은 검소해요. 내 집안처럼 사치 부리지 않아요라고 빈정거렸습니다.
그 모욕에 친정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셨고,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어머니 태도 너무해라고 항의했지만 남편은 엄마가 고생 많으셔서 그래. 이해해라고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제 생일에 생일이 뭐 대수라고, 내 아들 생일도 이렇게 안 챙겼다라고 말하며 제 케이크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방에서 울었고 남편은 엄마 마음 이해해라고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감시는 집 밖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장을 보러 가면 영수증의 품목 하나하나를 대조하며 대파 한 단에 2,000원이나 주다니 너는 돈 귀한 줄 모른다라고 혀를 찼습니다. 심지어 제가 친정엄마와 통화할 때면 문틈으로 귀를 바짝 대고 엿들으며 혹시라도 제가 돈을 빼돌리는지 감시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친정엄마 생신에 드릴 내복 한 벌을 사왔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발견하고 이년아, 내 아들 돈으로 친정에 퍼다 주는 년은 우리 집 귀신도 될 자격 없다. 라고 소리치며 내복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불길을 보며 저는 제 꿈이 타들어가는 듯한 절망을 느꼈어요. 또 다른 날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을 몰래 뒤져 문자 기록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친정 언니와 이번에 돈 좀 빌려줄까? 라는 농담 문자를 보고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내년이 내 아들 돈을 친정에 빼돌리려는 수작이야. 당장 이혼해라. 라고 고함쳤습니다. 그날 남편은 엄마 진정해. 수진이가 잘못했어라고 제 탓을 했고 저는 그 밤을 화장실에서 울며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감시는 직장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사 근처에 숨어 제 출퇴근을 지켜보며 오늘 왜 10분 늦었냐? 남자 만나고 왔냐? 라고 추궁했습니다. 그 압박에 저는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제 머릿속에는 늘 거대한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그토록 지독하게 돈에 집착했을까? 단순히 노후가 불안해서라고 하기엔 그분의 행동은 인륜을 저버린 광기였습니다. 제가 그 진실의 실마리를 찾게 된 건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급히 들어가신 사이 소파 틈새에서 발견한 낡은 수첩과 빛바랜 흑백 사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수첩을 펼친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그녀의 비밀스러운 재테크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은행 통장 번호, 주식 투자 내역, 그리고 부동산 소유 목록. 그 목록을 보자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강남의 세 채의 고급 아파트와 상가 빌딩 2동, 주식과 예금까지 소유한 50억 원 규모의 자산가였습니다. 총 가치로 치면 50억 원을 넘는 거대한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낡은 빌라에서 곰팡이와 함께 사는 걸까? 수첩 깊숙이 숨겨진 메모를 보자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며느리 눈치 봐서 재산 숨겨라. 전현이 알면 아들 꼬셔 돈 빼돌릴 거야. 가난 연기해야 전현 친정 돈까지 끌어올 수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의 재산 출처였습니다. 수첩에 적힌 특별 자금 항목을 보니 그것은 탈세와 불법 대출, 심지어 친척들의 돈을 속여 모은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과거 친정 오빠의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 재판까지 갔던 기록이 있었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불렸다. 또 세금 탈루를 위해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국세청을 속인 내역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내 아들 제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 트라우마가 여기서 드러났어요. 젊은 시절 시어머니는 부유한 집안의 시집 같지만
시어머니의 학대와 남편의 배신으로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상처가 그녀를 돈에 집착하는 괴물로 만들었고, 내 아들은 절대 나처럼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광기 어린 맹세로 이어졌습니다. 수첩에 적힌 며느리는 재산이 드러나면 저녀는 아들을 조종할 것이라는 메모는 제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 수첩에는 더 세부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 임신 시 아들 낳게 압박. 딸 낳으면 빈곤 연기 강화. 며느리 친정 돈까지 빼돌려 투자. 며느리 쓸모 없어지면 이혼 유도, 빈손으로 쫓아내기.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계획된 고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50억 자산가야.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지?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계획이야. 재산 드러나면 너가 탐낼까봐. 오빠가 엄마랑 같이 관리 중이야. 남편은 시어머니의 재산 일부를 몰래 받아 골프와 유흥에 썼고, 저에게는 돈 없다라고 거짓말해 왔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릴 때도 그는 뒤에서 엄마 적당히 해. 나중에 돈 줄 테니까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공범이었고 저는 그들의 돈 모으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물을 보며 수진아, 엄마가 고생하신 거 이해해. 유산 받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건 배신의 정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수진아, 내 인생을 되찾아라고 안아주셨습니다. 그 포옹은 8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복수는 차분하고 철저하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시어머니의 탈세 증거를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수첩 복사본과 은행 거래 내역, 불법 대출 기록을 첨부해요. 동시에 남편의 불륜 증거 그도 몰래 만난 여성이 있었어요. 를 모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며느리가 재산을 탐내 시어미를 모함한다며 눈물 연기를 펼쳤지만 제가 제시한 미행 사진과 비밀 수첩의 복사본, 심지어 시어머니의 빌딩 CCTV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재산은 압류됐고 탈세액이 수억 원에 달해 형사 고발됐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에서 빈손이 됐고 수진아 미안해. 엄마 탓이야라고 빌었지만 저는 오빠 선택이었어라고 차갑게 답했습니다. 극적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이 불법으로 모은 것임이 드러나자 과거 속인 친척들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남편은 그녀를 버리고 새 여성을 만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남편의 빈털터리 사정을 알자 떠났고 남편은 엄마, 왜 나만 이렇게 돼? 라고 울며 시어머니를 탓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며느리를 제대로 통제 못해서야 라고 소리치며 식칼을 휘둘렀고 그 장면은 병원 CCTV에 녹화돼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내부 배신으로 무너졌고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원수처럼 미워하며 병원과 법정을 오갔습니다. 그 소식은 뉴스에 나왔고 자산가 모자, 유산 분쟁으로 식칼, 휘두르다라는 제목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이게 그들의 대가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가 새 직장을 구하고 제 인생을 재건했습니다.
이제 산책할 때마다 수진아, 내가 강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이 사연이 비슷한 고통을 겪는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돈이 모든 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킬 건 자신의 존엄과 사랑입니다. 이 사연을 공유하며 저는 다시 일어나려 합니다. 제 삶은 이제 제 거예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빛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